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오늘 문서진 부대표와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금호타이어, 님은 먼 곳에 아니면 가까운 곳에? 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노래 아시죠? 알죠? 네, 김추자 씨의. 아, 저는 조관우 씨의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저는 도대체 두 분이 어떤 얘기하는지조차 전 모르겠습니다. 네. 눈물 주고. 아, 그게 네, 원래 그 노래 아시죠? 저는 김추자 씨를 잘 몰라서. 아, 네. 아무튼 또 한 그 살을 먹으시더니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그 박삼구 회장이 과연 금호타이어를 다시 인수하게 될 것인가. 아직 일정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결정할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문제점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김영롱 앵커가 그 이슈에 대해서 좀 파헤쳐드리고 문서진 부대표가 금호타이어의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 인수인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먼저 그 저희가 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이 남아 있고 또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김영롱 앵커가 정리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압축을 해서 네네. 자료도 만들었고요. 잠시 후 이제 화면 통해서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네네. 이게 2014년 12월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었고 네. 이제 박상구 회장이 금호 타이어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느냐, 뭐 단계적으로 뺏겼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네. 예, 그런 걸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이제 금호 타이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더블스타. 네. 어제 선정이 됐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단이 박상구 회장한테 이제 앞으로 우선 배수 청구권 행사할 건지랑 그리고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통보를 네.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는 그러니까 한 3월 중순쯤 네. 이제 할지 말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 사이 한 달간 채권단은 또 더블스타와 또 계속 네, 협의를 가격도. 하겠죠. 그렇죠. 가격 딜도 하고 조건에 대한 협약도 계속 조율을 하는 상태일 때고 또 이 한 달 동안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 모으러 가야죠.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돈 빌리러. 그렇죠. 돈을 빌려야 돈 빌리러. 되는데 네. 지금 더블스타한테 아마 채권단이 요구할 가격이 한 1조 원 정도 될 네. 것으로 보이고 네, 네. 때문에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박상구 회장이 얼마 전에 1조 원이 넘더라도 무조건 사겠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요. 말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말은 해왔죠. 네. 말은 네. 할 수 있죠. 금호산업 때도 그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우선 매수 청구권은 행사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네. 현재까지는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그런 게 금호산업 인수할 때 인수자금 한 7,200억 원 중에서 5,800억 원을 이미 그렇죠. 빌렸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다 땡겨 땡겼어요. 썼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걸 갚기도 힘들 텐데 과연 외부에서 또 자금을 이렇게 들여올 그것도 1조 원짜리를 네. 들여올 여력이 여력이 있으면, 있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 목적법인 네. SPC 이것을 설립하고요. 재무적 투자자한테 돈을 이렇게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재 FI를 뭐 붙이겠다는데 그렇죠. 뭐 거론되는 건 NH 동협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건 모르는 거죠. 자, 문서진 부대표가 만약에 네. 내가 박삼구 회장이라면 네. 나는 어디서 돈을 모으겠다, 빌리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전 세계 이제 지금 담당 PD랑 이제 간단하게 술 한잔 하면서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사석에서 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 눈에 좀 한 군데가 보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돈 빌릴 때가 보인다고요? 예, 본 빌리다 한 군데가 있긴 한데 네. 근데 그쪽이 지금 조금 여력이 좀 없어요. 뭐 이야기하면 대충 할 건데 최근에 M&A를 하면서 네. 조금 돈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쓰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NH 쪽에서 그 돈이 이제 빌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NH 쪽에서 지금 원래 이제 박상구 회장 쪽이 금호그룹 쪽이 상반기까지 한 3,500억을 갚아줘야 돼요. 네. 그거를 갚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돈을 한 1조 원 가량 어차피 뭐 NH투자증권 전체가 1조를 하진 않았겠죠. 네네.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거기 상당 부분의 자금을 빌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게 제가 보기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3,500억을 갚아주고 그걸 다시 3,500억을 빌릴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고 하고 조선모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KB라든지 좀 굵직한 주요 금융업체들이 다 이제 증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네.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 지금 하이투자증권 또 지금 매각 물건으로 나오니까 네. 자, 주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실 금호 타이어보다는 사실 자기들 사업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요 금융권에서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자산운용사라든지 이쪽에서는 자금 끌어오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종업종 아니면 관련 업종. 그러니까 흔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현대차가 네. 이제 타이어와 관련된 부분을 일원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현대차가 조금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황이 또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네.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저도 대충 어디 말씀하시는지 네. 감은 이렇게 오긴 네네.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외부로 이렇게 투자하기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여력이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금융권은 왜냐면 거의 없다 보는데. 자기 회사 투자하기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뭐 네. 대형 IB 만든다고 막 맞아요. 모든 증권사가 다 그러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렇죠. 타이어 할 게 별로 저 없어요. 멀리 있는 회장님 자기 회사 다시 가져간다는데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뭐 SPC 설립해주고 내가 재무적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도 네. 주요 금융권은 지금 당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 규모가 한 5천억 정도만 되면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타이어 산업 자체가 최근에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자동차 매출이 계속 그러니까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산업은 제가 보기엔 업사이클을 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감안한다면 한 5년 정도 투자해볼 만한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력은 없어요. 이미 돈을 그렇죠. 주요 M&A 네. 거의 써버렸고 앞으로도 나오는 물건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총알을 또 그쪽에 비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문서진 부대표가 과연 그렇다면 박삼구 회장이 어디에서 돈을 융통할 것인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아닙니다. 전망과 예측을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깜짝 놀랐네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내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융통할 것인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놀랐어요. 입조를 어떻게 진짜 놀랐네. 아무튼 그러면 박삼구 회장은 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가? 예. 사실 정말 경박하게 얘기하자면 내 거니까. 원래 라고 내 거였으니까. 내 거였으니까. 정확하게 내 거였어요. 아, 그럼요. 내 거였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자면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금호타이어가 그래도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메리트가 일단 그 중국의 현지 공장을 4개를 갖고 있는데 국내 타이어 업체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중국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그 계속 보복 조치 혹은 예.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양변기까지 수입을 불허했다면서요.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별걸 다 한다. 과연 중국이 어느 제품까지 손을 댈지 모르니 그나마 중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그것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는 그 현지화에서 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지 공장 4개 갖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3개를 갖고 있고 넥센타이어는 공장을 갖고 있진 않아요. 뭐 지사 정도만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호타이어가 이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우리 아빠 건데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그러니까 깎였어요. 지금도 네. 포털 사이트에 박상구 회장을 치면 네. 금호아시아 그룹 그렇죠. 회장으로 뜹니다. 그렇죠. 근데 회장은 회장인데 결사를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금호 그룹의 정통성을 재정비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아, 말 멋있네요. 아,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죠. 저도 이거 보고 이거 꼭 써야 되겠다. 그럴싸하네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 올라가 보면 고 박인천 회장이 1946년에 금호 고속을 창립을 함으로써 이제 금호 그룹이 탄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객 수송도 많이 하고 좋긴 좋은데 버스에 타이어를 좋은 걸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도에 이 금호 타이어를 창설을 하게 된 건데
지금 금호그룹을 있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를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룹의 정통성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한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타이어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민간 항공사에는 지금 납품을 못하고 국내 공군에다가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군납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다른 타이어 업체들보다 기술력에서 네. 어떤 좋은 측면이 있다. 이 정도로 네.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나 망하지 않는 기업들 보면 군대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맞아, 뭐 맞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네. 사실이니까. 자, 근데 이제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게, 더블스타가 지금 현재 2015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타이어 업체 순위 3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금호타이어가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기업이 합쳐지게 된다면 글로벌 순위 10위권까지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블스타 쪽에서도 진짜 이것을 침을 흘리면서 꼭 가져가고 싶은 이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왜요? 경제보복 막 얘기는 나오는데 오히려 우선 이제 협상 협상은, 대상자는 중국 타이어 네. 업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뭐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가장 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참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중국은 그거죠.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면 네. 용서해 줄게. 그렇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더블스타에서 되나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돼버리니까. 그렇죠. 정부 측에서도 그러면 계속 이제 제발 들어오기만을 바랄 수도 또 있겠네요. 그런 마음도 있을 네. 수 근데 있을 것 사실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또 이거 뒤에 좀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이나 네.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박상구 회장을 제외한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더블스타가 인수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승 모멘텀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박상구 회장이 가져가면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오히려 더 악재가 나오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금 모금책 자체가 그러니까 될지 네, 안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됐다고 가정 하더라도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 FI들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FI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잘 되건 말건 영속하고 관계없어요. 자기가 투자한 내에서 최대한 빨리 자금을 회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박상구 회장이 SPC를 통해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뭐 블록딜 물량이 나오네 마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더블스타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사이드 될 게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어쨌든 10위 안에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내 타이어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블스타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더블스타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를 통해서 네. 이제 자금을 모집했지만 이 자금이 단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호그룹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블스타가 인수하는 게 맞는데 이게 네. 이제 국내 정서상 어쨌든 또 이제 중국에 무슨 쉽게 말하면 또 기술을 이게 팔아넘긴다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 그게 팔아 넘기는 있잖아요. 건 아니고 예. 쌍용차 사태 때 우리가 봤던 그렇죠. 것처럼 예. 무기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유출만 그렇죠. 예. 되고 먹튀를 해버릴까봐 이게 각자 근데 이게 걱정되는 거죠. 쌍용이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이거는 아예 달라. 왜냐하면 공장 전체를 아예 그냥 지분을 다 사서 그렇긴 가는 하죠. 거라서. 확실하기보다 네, 그렇죠. 우리 회사가 남의 나라한테 팔려가는 그렇죠. 느낌이 싫은 거죠. 네, 지금 제가 뭐 그런 거니까 네. 이게 국민 정서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더블스타에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현재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빚을 더 더 받으러 받으면 은행에 그렇죠. 온 거니까 네. 은행 측에서 쉽게 빌려주기는 맞아, 쉽지 그 않아요. 금호산업 그렇죠. 인수했을 때 네. 금호산업 인수했을 때 가격이 7,228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6천억 원을 빌려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6천억 원도 갚아야 돼. 예, 네. 억지로 빌렸어요. 그것도. 갚아야 억지로 빌려서 네.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1조 원을 추가로 더 빌리자니 그리고 담보를 원래 주더라도 네. 금호홀딩스 지분이 담보로 네. 잡힐 수 있는데 네. 이미 담보로 잡혔어요. 그렇죠. 담보물도 없어. 담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열정은 담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쨌든 살려보겠다는 열정. 열정.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주주 입장에서 네. 누가 더 경영을 잘할 것인가. 물론 문서진 부대표가 말을 했던 것처럼 더블스타가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건 많아요. 있는 것 확실해요.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말씀드리겠지만 막연한 희망인데, 그래도 박상구 회장이 이렇게 진짜 열정적으로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럼 책임 경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자연히 이해하세요. 죄송해요. 네. 저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열정을 갖고 있다고. 뭘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다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 정도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 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공무선업 때 돈 다 썼고 자기 재산 다 털어넣었다고 그때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나한테는 돈이 없으니 그렇죠.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다 해서 금호선은 얼마나 힘들게 그렇죠. 네. 돈도 겨우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금호타이어 얼마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건 좋다지만 나도 네 사정 다 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그렇죠.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거 뿌리치기 지금 맞아요. 자.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네. 이제 민영화되면서 일단은 빨리 소위 말하면 영업이익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네. 사실 그건 넘어가면 매각이 우리은행 말씀하셨던 네, 이유가 되면 지금 차이가 현재 많아요. 채권단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네. 채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득을 빨리 보고 싶은 거고 네. 괜히 어설프게 질질질 끄는 거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빨리 소위 말하면 이제 과실을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박상구 회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금만 마련해 주면 우리는 네. 뭐 누가 가든 상관이 없다라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인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돈을 또 내가 투자하고 네. 싶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이 이 사람 쪽에서 FI로 붙을 뭐 이런 쪽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우리 국내 이런 업체가 중국 업체한테 뭐 좀 나쁘게 말해서 이렇게 먹히는 거는 저희도 싫어요. 맞아요. 네. 왜 정서상 맞죠. 싫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돈이 너무 없다. 맞아요. 라는 게 좀 리스크인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만약에 하나 백기사가 나올 만하면 저는 현대차 그룹이 조금 백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제일 현실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굳이 현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굳이 자기가 타이어까지 살 필요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억지로 어쨌든 그나마 제일 여력은 왜냐하면 현대차는 유보율도 지금 현재 많아요. 네. 예, 일단 뭐 회사 창고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원화 과정과 관련된 부분 또 사실 이제 명분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만약에 한다면 박상구 회장이 제가 보기엔 현대차 쪽에 한번 뭐 점심을 먹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쪽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여력이 없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네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박상구 회장은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였었으니까 네, 였었으니까. 뭐 이런다 쳐도 주주들은 있잖아요. 네. 주주한테는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일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블스타. 더블스타가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네, 상승 모멘텀도 맞아요. 분명히 예. 있고. 참 이게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네. 그런데 예. 또 주주분들께서도 정서상으로는 더블스타보다는 박삼구.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오래된 정서랑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건 달라요. 그분은 자기 돈을 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 내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 찍히는 것보다 플러스 찍히는 게 좋죠. 그럼요. 당연히. 예. 정서는 그건 관계 없을 거예요. 주주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쯤에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지금 너무나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약속은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박상구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돈을 어디서 융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불투명성이 너무 큰데 여기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뭐 결론직설로도 이야기를 또 네네네. 하겠지만 일단은 조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하실 분이라면 네. 투자 관점에서 신규로 진입을 하실 분이라면 조금은 기다려도 된다. 왜냐하면 누구 쪽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 쪽에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가격 하락을 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신 이제 더블스타로 가면 제가 보기엔 조금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그냥 배제하고 네. 이걸 배제하고 본다면 타이어 업종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타이어 업종 그러니까 타이어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 업종에서는 뭐 금호 타이어도 나쁘지 않다. 물론 뭐 2015년, 2016년 계속 실적이 계속 안 좋아져요. 네. 단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지만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당연히 이제 대장입니다. 당연히 대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쪽을 뭐 타이어 업종을 투자하려면 한국 타이어를 하라고는 하지만 네. 하고 싶지만 그나마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차트 자체도 다르잖아요, 완전. 한국 타이어는 사실 좀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좀 탄력이 좀 더 좋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조금 가격적으로 좀 더 싼 거, 아까 말했던 혹시라도 이제 확률적으로 저는 더블스타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모멘텀을 본다면 뭐 일단은 금호 타이어는 전 지금 시점에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뭐 매집을 좀 하겠다, 네. 느긋하게 그러면 충분히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결국에는 타이어 업황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거는 특히 네. 요거 말씀으로 그냥 더 말씀하셔도 돼요. 예.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가 제가 좀 좋게 보는 건 중국 쪽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타이어 업종이 많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타이어 업종이 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 우리나라 타이어나 자동차 업종의 전체적인 매출이 신흥국 쪽 매출이 많아요. 예. 브라질, 네. 러시아, 그다음 중국, 인도 이렇게. 그런데 이 신흥국들이 올해부터 해서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OECD 뭐 경기 선행 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러시아라든지 뭐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이제 트럼프 노믹스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신흥국 때 경기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신흥국 쪽의 매출이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 그다음에 타이어 업종은 괜찮다고 보고 된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괜찮다. 투자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타이어 업체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호 타이어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결판이 납니다. 한 달 안에 결정을 네. 다 내려야 되고 네. 한 달 안에 뭐 누구한테 갈 것인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정말 단기 싸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타이어 업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저도 사실 금호 타이어라고 딱 자신 있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주제가 금호 네. 타이어였으니까 한 달 내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그 같아요. 문서진 부대표가 금호 타이어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매집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던 네. 게 좀 길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매집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깔았던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한 그러니까요. 달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그렇죠. 낫다고 그렇죠. 정리를 한 맞아요. 겁니다. 예, 네. 맞아요.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그렇죠. 예.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럼 저희가 한마디씩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약간 오늘의 취지와 약간 방향이 달라서 저는 오늘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먼저 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 전략으로 결론을 네, 좀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김영롱 앵커 먼저. 저도 그렇게 직접적이진 네. 않은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사실 금호 타이어가 내 회사는 아니니까 저희는 구경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분석을 하는 네. 입장이고 그런데 저 결론직설은 참 신기한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봤는데요. 오. 여기는 난리 났죠. 박상구 회장한테는 그렇죠. 난리 난 건데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조 단위의 그렇죠.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산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강 건너에서는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근데 이게 생각이 됐어요. 딱 한 건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김용룡 앵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SPC 잘해서 재무적 투자자만 잘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게 하고 그냥 신기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자, 내왔어요. 예. 그럼 문서진 부대표도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짜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어 업황은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금호 타이어와 관련된 쪽에서 하자면 누구의 품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네.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이 가는 거랑 쪽으로 가는 거랑 더블스타 쪽으로 가는 거랑은 제가 보기엔 주가 차이는 굉장히 날 거라고 보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누구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보자. 알겠습니다. 타이어 업황은 좋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금호 타이어를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업황이 좋다면 다른 선택들도 그렇죠. 국내에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금호 타이어 과연 누구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직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고요.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